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새해가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이 되고 며칠만 지나면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명절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매해 명절을 기다리게 돼요. 명절이 되면 시댁이 아니라 으로가 주십니다. 맨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명절이나 기념일, 그리고 휴일에는 무조건 친정을 찾아가곤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시모와 시댁이 있기는 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며 지내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얼른 다음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했어요. 법 없이도 사실만큼 정직하고 고든 부모님 말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처지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학업이었어요. 마음 편히 학업에 몰두하며 대학에 다니기 힘든 처지였는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겨냈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길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근면 성과성을 배우면서 이룬 성과입니다. 생활비를 들이면서도 제 돈을 따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고 제가 모은 돈으로 바로 건물 청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청소도구와 자동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른 곳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었어요. 이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빈약했지만 그래도 나름 첫 시작부터 제법 돈을 벌게 됐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기도 했고 어쨌든 제 돈을 들여 한 사업이니 허심탄회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다 보니 청소하던 건물의 옆집에서 또 그 옆집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요. 청소를 맡기 있었어요. 그분들께서 또 입소문을 내어주시면서 차근차근 제가 맡게 되었던 건물을 늘려갈 수 있었죠. 그렇게 건물 청소 사업을 시작하고 3년 정도가 지난 뒤에는 정말 여러 군데와 여러 크기의 많은 건물들의 청소를 맡게 되었고 그만큼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도 그 정도면 제법 성공했다고 말할 만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죠. 웬만하면 직원들보다 저가 더 많이 건물로 나가서 청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돈을 벌어가는 것이 재미있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청소를 하고 주변 건물에서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청소를 막 시작하려던데 제게 다가와서 커피를 주며 대화를 시작했죠. 이거 커피인데 드세요. 라고 말했고,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청소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층수도 많아서 청소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라고 물었더니, 힘들긴 한데, 뭐 또 힘들어야 일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이용하시는 분들과 가볍게 인사도 하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커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행운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항상 보기 좋아요. 얘기는 몇 번 못 나눴지만 항상 웃으면서 밝게 인사해 주셔서 뵐 때마다 설정하곤 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주말에도 일하시나요? 네, 그날 청소해야 하는 건물이면 당연히 해야죠. 혹시 청소기라고요?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밖에서 뵙고 싶어서요. 그게 무슨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한번 만나볼까 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예쁘시니까 솔직하게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밖에서 만나자는 남편의 제안을 저는 승낙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연애도 거의 못해본 제게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추가로 어느 남자가 청소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요. 저는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쟤를 건물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가볍게 보이지도 않았고 착해 보였던 남편과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끌리고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으로 느끼기에 남편이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명문대학 출신이었고 집안 형편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제 학력과 집안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남편은 제 학력과 집안 형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관계없다고 나에게 말해주셔서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덕분에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였어요. 결혼은 저희만 좋다고 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었어요.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연애 초반에 덮어두었던 제 고민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남편의 집안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집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말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편의 집안에는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집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잣집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에는 어머니께서 남편을 키워주셨는데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의 희배우이셨다. 두 분은 친정도 사귀기 전에 잘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내년 5월쯤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민철 씨, 솔직히 결혼에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집안과의 큰 차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나 또한 그 차이를 알아요. 아니라고 나 너랑 결혼하겠다는 건 좀 고집부릴 수 없을 것 같아. 아, 걱정 마. 어머니도 너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것 같고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아, 그리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겁을 먹으면 안 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유미나. 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남편이 하는 말에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학력보다는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 남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께 결혼 인사를 드리게 됐어. 그런데 제 생각을 비웃듯이 시어머니가 나에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해 결혼을 반대한 이유를 얘기하셨죠. 더 나아가야 할 게 없어서 결혼을 안 될 것 같아요. 유민이는 했지. 너도 알고 있잖아. 문제는 학력도, 집안도, 능력도 우리 민철이와는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슷한 건 나지도 않아. 그래도 어차피 좋기는 있는데 그게 전부 기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니? 난 고조의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 받을 생각 없어. 어머니, 유민이 진짜 좋은 아이예요. 혼자서 사업도 꽤 크게 하고 있고요. 학업은 형편 때문에 이어가지 못한 게 아예 그리고 집안 형편은 노력한다고 다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시면 그래도 기본이라는요. 그리고 건물 청소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이니까 그냥 청소인 것 같아요. 제가 부적절하게 건드리는 것 같아서 나가야겠어요.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말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을 보면서 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어머님께 잘하겠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어머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욕심이었나 봐요. 원문,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게 됐죠. 그러자 남편은 더 강하게 어머님께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되려 어머님이 화를 불러왔죠.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시집으로 찾아가게 했고 그 자리에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내 아들은 차남이 아니네.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민철 씨에게 결혼을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내가 내 앞에서만이 얌전한 척, 예의 바른 척하고 뒤에서는 내 목 챙기려고 수작질을 부리는 것, 수정문.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품었어요. 이에 남편은 더 강하게 어머님께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어머님이 화를 일으키셨죠. 어머님의 요청으로 시댁을 찾아가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내 아들은 차남이 아니야. 아니야.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민철 씨에게 결혼을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는 내 앞에서만 얌전하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뒤에서는 내 다리를 걸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요. 같은데, 너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게 그렇다 보니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서 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작은 일로 만들어 보면 눈이 안 좋아서 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 표양 없게, 나 같은 거지 며느리가 사던 거지처럼 생긴 집안에 들어가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는데,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이해해야 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식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예유가 있어도 계급사회가 없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해. 그러니까 너희처럼 낮은 출신은 우리 귀족과 섞일 수 없다고. 내가 꿈꾸는 일들은 이루지 못할 거니까 너 내 민철이를 꼬이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줄래? 민철이가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야. 민철이를 사랑한다며 그런데도 그렇게 망쳐버리고 싶은 거니?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까지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결혼할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까지 들어올리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해야 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 얘기 취소하시고 제게 사과하세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는 함부로 입을 올려서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요? 모르겠지만 입이 트여 있으면서도 말하는 것을 주저하십시오. 제가 어머님의 손가락을 잡으면 50개에서 100개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적당히 부탁드리겠어요. 빨리 사과해 주세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으니 사과해 주세요. 저는 이를 충만히 하며 시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사과를 받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집으로 불려 들어가야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려주었고, 그래서 시호에게 사과를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 후에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졌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남편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시모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것이 남편이 제 마음을 되돌리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시모가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그때 찾아온 이유는 지난 일이 나의 실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유민이도 그렇고 당신에 대해 너무 말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민철이가 들었겠지만 나는 당신들의 결혼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그러니 민철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시모가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생각을 바꿨는지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내게 대한 경계를 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를 어느 정도 지켜가며 살았지만 시모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잘해주기까지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한 모욕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날 잘한 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게 됐죠. 또 남편과 다시 결혼 이야기를 오가다 보니 뒷일을 미루게 됐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시모의 결혼 허락을 받고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잠시였고 결혼을 준비하고 상견례까지 약속하게 되니 이제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마음을 놓고 시모에 대한 경계를 푼 것은 문제였습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그날. 제 부모님께서 듣지 않아도 될 말과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셨는데 모두 시모의 계략이었습니다. 제대로 대하지 않은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상내 자리에서 부모님을 모욕시키려는 것도 그랬었죠. 또한 모든 것을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목격했는데 그 순간까지는 시모의 음모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상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늦게 오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무슨 어쩔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말씀하신 견지 얼마 전 아버지가 회사 업무로 어쩔 수 없이 예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부인에게 아버지의 사정을 전하고 상대방에게는 상대 날짜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날짜를 정할 때도 우리 부모님 편리한 시간에 맞추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일정을 변경해야 했으니 당연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은 씨가 전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님, 그 민철 씨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그날 자리를 해보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괜히 어머님께 신뢰를 하는 것보다 견딜 만한 날짜를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희 부모님 일정을 배려해 주셨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날 시간이 아예 안 되신다고요? 아니요. 그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회사 업무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오실 수 있으신 거네요? 어머님께서는 처리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예정대로 그날 상견을 희망하시는 게요? 네, 자리한 걸로 하자. 네, 그날 예정대로. 어차피 두 분과도 너희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누셨으니 나도 너희와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다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날 나가서 너희 어머님과 얘기해서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나 때문에 너희 결혼이 늦어졌는데 굳이 격식 따지겠다고 더 늦어지면 되겠니? 얼른 식 올리고 결혼하자. 너희 부모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나는 그날 너희 아버님 없이 삼견해도 상관없어. 아이, 물론 삼견의 날 너희 아버님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인사야 나중에 또 자리하면 되겠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 아버님이 상견례 하는 중에 오실 수도 있잖아. 저희 의견을 이해하셨으면 그럼 부모님께 이야기한 후 답을 듣도록 하세요.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괜찮다고 했거나 기분이 나쁘게 했다면 제가도 시모의 반응을 주시며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우리 결혼에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면 우리 결혼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두르는 모습의 시모를 보면서 방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과의 결혼과 행복한 결혼식을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모와 남편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만날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었는데 남편이나 시모에게 연락을 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없다면서요. 처음에는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더 늦어지는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막 하려던 순간에 남편이 들어오셨어요. 유민아, 미안해. 우리가 많이 늦었지. 늦어서 죄송해. 장모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었는데, 차가 좀 막혔다고?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는 나 여기 있다. 민철이가 왔는데 내가 안 왔을까 봐. 내가 몇마나 기다렸는데 여느 날처럼 오겠니? 어머님 오셨어요? 차가 막힌 탓에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 무슨, 우리 여기 오는 길을 차 하나도 안 막혔어요.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차가 안 막혔다니까요. 그래, 차가 막혀서 늦었지요. 아니야, 옷에 힘쓰느라 늦었어. 오늘 같은 날 뭘 입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 말야, 내가 지금 입은 건 브랜드 화보에 나온 그대로 세섭해서 입은 거야.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내 손 보이니?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이 집까지 왔단다. 반지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8손가락 전체에 반지를 껴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엄지손가락까지 반지를 끼우려다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만뒀어. 그래도 엄청난 것 같지 않니?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늦은 시간에 나타난 시모는 남편과 함께였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했는데 시모는 자기가 치장하느라 늦은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과 보석으로 꾸민 시모를 보아도 알 수 있었지만 저희 모녀에게 자신이 치장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시모를 보며 표정이 어두워진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약속한 시간 내 자리를 치장하느라 20분을 넣고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잘한 일인 것처럼 저희 모녀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시모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싸해 보였어요. 왠지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생각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공을 들여 치장한 만큼 당신이 부모님을 만나는 이 상견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계속 웃는 얼굴로 시를 대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랑이 끝나고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브랜드가 무엇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열변을 토해가며 저희 모녀에게 설명했어요. 만약 남편이 중간에 끊지 않고 시를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면 한참 동안 그 의미 없는 설명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 말을 끊어 상견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시호에게 인사를 하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촌스러운 이름을 듣고 웃음이 터져버렸네요. 아,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째서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때면 자식들 이름 아무렇게나 지을 때도 아닌 웃음 내내 아내. 우리 부모님께서 먹고 사시는데 정신이 없으셔서 예식으로 이름을 짓고 주셨네요. 그래도 전제 이름이 좋습니다. 굿을 오기에 발굴형 뜻풀이도 있어요. 좋구나. 아이야,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야겠죠. 뭐,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웃겨서 웃었을 뿐이고 제 주위에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말이 나온 거예요. 나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제 소개를 하자면 우리 민철이의 엄마가 되는 김세리예요. 아, 이름도 외모처럼 세련되신데 아무리 이름이 촌스럽다고 해도 웃긴다고 해도 상관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촌스럽다며 웃지 않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분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엄마의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은 아니었죠.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이겠지만 저는 우리 엄마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쁘고 안 예쁜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해도 대놓고 우리 엄마 앞에서 웃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이름이 예쁘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신 걸 보니 엄마도 시모부모님의 무례한 행동에 기분이 상하셨지만 천만남이고 상견례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다 못해 옳을 말을 삼켰어요. 그 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고 남편이 그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시모부모님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곤란하게 했어요. 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꾸미시니까 제가 몰라 뵐 뻔했습니다. 항상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만 뵈다가 이렇게 꾸밈을 배시니 엄청 젊어 보입니다. 아, 제가 유민이한테 언니가 있었나 싶었어요. 어머, 자네도 참 자네. 어머님이 계신 앞에서 민망하게 무슨 그런 말을 사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참, 민철이를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애교 있는 아들들이 많지 않은데 맞죠? 애교만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철이 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민철이를 보면서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우리 민철이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우리 민철이는 배려심이 너무 깊고요. 넓어서 이전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우유민 어머님이 걱정한다는 이유로 없는 말을 억지로 지어내며 쥐어짜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철아. 너 그런 배려심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욕으로 들릴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우유민 어머님이 어디가 젊어 보이냐. 화장품도 싼 것을 쓰고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어디가 젊고. 누가 언니야. 너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를 해야 칭찬으로 들릴 것이며 배려심을 나타낼 것이다. 넌 지금은 사람을 먹기만 하는 거야. 신모 때문에 무거워진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던데 남편이 한마디도 시모로 알고 있으면서 또한 분위기를 망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잠깐 시모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다고 확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째서 갑자기 시모가 태도를 바꾸어서 싫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우리 엄마에게 미움을 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힌트를 주려 했지만 시모가 이야기를 이어가며 지속했어요. 마침내 오늘 저의 진짜 목적을 밝혀버리면서 맞아요. 유민이 엄마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우리 민철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뭐 그러니까 말을 하든 헛소리를 하든 욕을 하든 그냥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집안에 우리 민철이가 사위로 들어오는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게 감지될 일이지 않아요? 그래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집안이야. 왜 기분 나쁘니? 이런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너도 대강 알고 있지 않니? 너희 집이야. 그걸 몰라? 아니, 사장님, 너가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사장님은 제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아, 설마 모르시세요? 아, 이게 모를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럼 제가 이런 집안의 뜻에 대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런 집안, 딱 보아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마음가짐도, 행동 양식도 못 배우고 못난 집안이야. 어떤가요? 제 말이 맞죠?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요? 가지신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배운 것이 있으세요? 돈도 없고 고졸인 저희 집안에서 부자의 대학을 나온 사이라니 이 집안의 경사인 것은 아닌가요? 아주 한 뼘 더 잘 잡았어요. 정말 출세했네요. 상돈이 급발진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갑자기 우리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모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시아버지 말을 듣고만 있어야 했죠. 그 순간인지도 몰랐고 이전에는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놀라 시아버지의 모욕에도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내 남편도 같은 기분이셨나 봐요. 오늘 집을 떠날 때부터 불안했던 모양이었는데 시호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을 짓고서 우리 가족처럼 놀라고 계셨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시모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뭘 그리 놀란 얼굴을 하고 있어? 아, 그럼 내가 이 결혼을 순순히 허락할 줄 알았어? 시건방진 것들, 감히 누구를 넘보냐? 우리 민철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만 잘났어?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랑 그쪽 집안이랑 비교나 되냐? 돈이 없으면 집안은? 학벌이라는 집안에는 돈이 있든 없든 어떻게 이 집안이 둘 다 가진 게 없을까요? 모자란 게 아니라 전혀 없다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뭔가 청소나 뭐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 인정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겠죠. 다른 경쟁자가 생기거나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때는 밥값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며느리가 박수, 길바닥 인생에서 말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을 불러내어 업무를 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그 나이에요. 다른 집은 그 나이에 되면 아무리 급한 회사 업무라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래 직원들을 시키겠지만 그 집 아저씨는 능력이 들었듯이 이 회사는 안 된다고 듣지도 못한 곳이니까요. 이런 막대먹은 집안에서 우리 아들이 사위로 찾아올 것은 예견되어 있어요. 그러니 속까지 쪽쪽 먹지 말고 우리의 가문을 잇는데 착하지만 너무 들러붙어 늙어 죽을 때까지 기생할 것이에요. 그런 집안과 결혼시키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철아, 너 정신 차려. 너는 집안에 있다면 말만 잘하는 노예야. 빨대 꼽힌 노예야. 어머니, 왜 갑자기 이래요? 무슨 일이죠? 아니야. 나는 오늘 아침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갑자기 미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제를 모르고 시건방진하는 년이 내 앞에서 남편을 죽여도 계획한 거란 말이죠.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 너 또 소리 질러봐.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또 바로바로 소리 질러봐. 내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없는 소리 했냐? 맞잖아. 너 보면 너희 가족 돌대가리, 고졸 출신에 가난하게 살아온 거 내가 그날부터 일을 열심히 잘해왔어. 내 부모한테 너희 집안 주제 좀 알려주려고 내가 상종도 하기 싫은 너랑 얼굴 맞대고 있었는데 넌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좀 잘해주니까 입이 귀에 걸리더라. 오늘도 봐. 내가 결혼 빨리 시키고 싶다고 너희 아빠 없는 자리에서 나와 상견례 하겠다니까. 아주 감동에 감동을 받았다. 내 머리에 총을 맞아 결혼하라는 말이군.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올까? 아니야. 난 도저히 너처럼 하인과 상대하는 것을 싫어해서 오늘은 하자고 한 거야. 너희 같은 하인과 상대하려니 소름 끼치는데 더는 참을 수 없어. 내 아빠까지 싸잡아 주제를 모르게 했다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노예가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꼭 너희 아빠하고 잘 전해줘. 어머니,
그만하세요. 일단 출석하세요. 내가 왜 나가나요? 내가 나가도 돼요. 저 사람들이 나가야죠. 먼저 나가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음식값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민철아? 너도 나만큼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 너도 그 집을 밟고 싶은 거야? 어머니의 남편은 시모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대하는 시모의 무시는 계속되었어. 그런 상황을 보며 나는 먼저 엄마를 모셔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 내가 혼자였으면 시모에게 욕을 했을 거야. 하지만 옆에 엄마가 있었으니까 시모와 나중에 남은 일을 해결하기로 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 나는 엄마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러느라 자리를 일어선 게 좀 늦어졌어. 그때 예상보다 더 빨리 아버지가 상장을 가져왔어. 도착하셨네요. 그렇게 갑자기 들어서는 것을 인해 저희 아빠가 난리를 피우셨는데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빠는 그 어색한 상황을 자신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늦게 참석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찍 끝나서 이렇게 안싸둥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됐네요. 갑자기 들어와서 많이 놀라셨겠죠? 제가 유민이랑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더욱 놀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민이 아버지 봐서 어이가 떨리네요. 해당 내용을 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 아저씨는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구나. 어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은 멍청하다고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그 아이, 그게 무슨 일이라고 떨어지게? 아니, 그치? 내가 저쪽 딸과 아내한테 주제 좀 가르쳐주고 있었거든. 어떻게 생각해도 이 집 사람들은 정말 염치가 없어. 우리 아들의 사위로 삼으려는데 거기다가 저 집에 가서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나한테 주제 파악을 시켜주고 있었어. 같은 말을 해도 내 입만 아플 것 같아. 내가 한 이야기는 저쪽 딸한테 듣긴 하겠지. 가세요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쾌하니까 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아빠는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도 처음 겪어보는 일에 황당해하고 계셨죠. 더는 지체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아빠를 붙잡고 자리를 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아빠가 꼼짝하지 않으시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시호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너 오빠 모르겠어? 이건 또 뭔 수작질이야. 아저씨, 나한테 반했어요. 자식의 아내까지 있는데 이러고 싶어요. 아니, 너, 정말 난. 오빠야, 모르겠어. 오빠 철원이, 오빠의. 봉수가, 너 봉숙이 맞지? 저 철원이 오빠. 아니, 어떻게? 아니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봉인가, 인가가 누군데?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난 이라고요. 그리고 그쪽도 처음 봤어요. 아닌데, 너 봉석이 맞는데. 내가 내 얼굴을 잊어버릴 일이 있나? 그리고 너도 방금 나 알아봤잖아. 맞지? 너 봉석이 맞지? 저희 아빠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오자 시원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저희 아빠 이름을 듣고 기억이 떠오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시모가 봉숙이를 아는 여자가 맞다는 확신을 한 듯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가 대망신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던 시모의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세리야, 봉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세리야? 그리고 누가 염치 없고 누가 주제 파악을 해? 나 참 어이가 없네. 아니야, 아저씨가 미쳤나? 왜 나를 봉이라고 부른 거야? 나 그런 여자 모른다니까. 그러면 내가 고향집에 연락해서 내 앞에 세리가 봉이라는 걸 확인시켜줘. 그래야 순순히 인정할래? 야, 너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하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잖아. 이러면 되겠냐고. 봉수가 아빠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민철이 어머니를 안다는 게 있더라고. 그럼 알다 말다. 그냥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봉석이가 우리 집에 살았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엄청 도움을 받았다니까. 난 원래는 야, 이철이야. 그만 말해. 말하지 말라고. 그래, 나 홍숙이 맞아. 맞으니까 그만하라고. 너 지금에야 기억이 떠오르는 거냐? 왜 우리 과거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거냐? 보자. 너, 민철이 새엄마라고 그러더니 아예 우리 과거를 싹 다 지워서 들어왔구나. 하기야 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과거는 아니지.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집이 가난했던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쳐도 나중에 내가 선택함에 있었던 일은 떳떳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냐. 봉수가 오빠야 제발 얘기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응 그러게. 왜 그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많아졌고 양아들이지만 착한 아들까지 생겼으면 착하게 좀 살지. 왜 이런 짓까지 벌이냐고? 내가 이런 일만 없었다면 내 돈이라고 하지만 과거는 묵어두겠는데 우리 아내 딸한테 몹쓸 짓을 했다니까 가만히 못 있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사람은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길이라고 부르라는 봉기가 말이야. 원래는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얘네 집은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 집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봐도 50살과 100살 차이는 있지만 진짜 문제는 집안 형편이 아니라 봉숙이네 부모님이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그 시절에도 보기 드문 분이셨어요. 봉수 아저씨는 술에 빠져 살았고 아줌마도 아저씨에게 맞불을 지키겠다며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봉석이는 기본적인 보살핌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볼 수만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봉숙이를 매일 옆집에서 데려와 밥도 먹이고 놀아주고 잠도 재워주시더라고요. 24시간 보살펴주셨지. 나도 형제라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님밖에 없어서 봉기를 내 여동생처럼 챙기면서 데리고 다녔고 아마 그렇게 그대로 자랐다면 내가 떳떳하지 많이 할 얘기도 없었을 거야. 문젠 얘가 중학교를 올라가고 난 뒤였지만 거야. 완전히 날라리 그런 생. 날라리가 없었지. 안 그러냐. 봉수가 너 장난 아니었잖아. 너희 학교 학생이건 다른 학교 학생이건 맨날 돈 뺏고 애들 때리고 싸움하러 다니고 그것만 했냐. 넌 너희 학교 뒷산 올라가서 맨날 본도 불었잖아.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걸려서 퇴학당했지. 너 퇴학당하고 뭐 했냐.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다녔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지요. 너 더 어긋나면 안 된다고 났잖아. 그래서 내가 잡으러 다녔고 그런데 얘가 결국에 어울리던 건달이랑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건달놈 집에서 봉숭이 죄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찾아간 우리 부모님께 자긴 이렇게 살 거라고 그 건달놈이 사랑하고 행복하다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게. 봉숙이 부모님들은 얘가 대학을 당하던 건달과 살림을 차리던 상관도 안 하겠다. 우리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두고 왔지.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것도
앞으로 말할 거에 비하면 떳떳하지 못할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어서 말해보자면 내가 그리고 그 건달. 그 놈과 함께 약 3에서 4년을 살았을 거야. 그러다 이혼했네. 걔는 욕심만 챙겨주되 그 녀석은 기왕 나이차가 많이 나는 할아버지와 결혼했지. 맞아. 너 몇 살인 시절 그 사람이 60대쯤이었을까? 게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를 꾸준히 유혹해서 부인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했고 왜 그 할아버지와 결혼했는지 알아? 그것은 돈 때문이야. 그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었지. 내가 허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입으로도 그렇게 수다를 떨며 돌아다녀.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이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옆에서 편하게 잘 지내다가 결국에는 유산을 받아서 헤프게 살며 잘 지냈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봉수가 내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앞에서도 떠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죽으니 유산을 챙겨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소식이 전혀 없더니 여기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보아하니 너가 그때 챙긴 유산으로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바꾸고 조작해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군요. 우리 유민이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학교도 어디 명문대에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니? 사람들이 고향의 수두룩한 곳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 염치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해. 내가 세리에서 잠깐 살았다가 넌 진짜 김이라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해. 봉수가 그러하다면 너는 김가가 아니라 봉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 그리고 평범한 사고 하나로 유부남에게 큰 노여움을 샀고 나이가 3배 차이 나는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망가뜨린 김봉숙이라는 사람을 내가 생각해봐. 그런 삶을 살아온 너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자격이 없고 시큰둥거리거나 말도 못한다고 말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온 시모가은과 같이 꾸며놓은 가짜 삶은 말도 안 되고 삶을 살아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 아빠가 말한 대로 누가 누구를 보고 주제를 파악하고 결혼할 자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시모의 엉망인 과거가 드러났을 때 시모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귀를 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야, 김봉숙, 내가 귀를 막는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그 인생이 사라지진 않아. 어떤 일이 되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던지 그 최종 목표가 돈을 위한 것인지는 나에게 상관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조금 더 예의를 갖춰 착하게 살았어야지. 힘든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이딴 식으로 살고 있냐, 야? 우리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너 건달 옆에 붙어 있니? 할아버지 옆에 있니? 수근거리도록 욕 한 번 하신 적 없었어. 그리고 항상 내가 잘 살 거라면서 어렸을 적 형편 때문에 보호받고 돈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애는 심성이 착한 아이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오늘 일을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 너 주제 파악 어쩌고 그러면서 감히 결혼을 생각하느냐고 했지. 나도 너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에 내 딸 보낼 생각 없어. 돈이 많으면 뭐해? 인간이 쓰레기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 생각해? 대로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딸, 내 아내에게 헛소리를 지거나 생각하지 마. 만약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 내가 내 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밝히고 다녀야 할 것이다. 아, 용양에 내려가서 증거란 증거를 싹 다 모아 너를 정말 망신시킬 거야? 알겠어? 러니 오빠, 그건 안 돼 알았어.
나는 다시는 오빠의 가족들에게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제발, 그 부분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아, 오빠도 대충은 같잖아. 내가 내 인생을 지우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이걸로 끝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오빠와 오빠 부인, 그리고 유민이한테 이렇게 빌게. 응. 시모는 결국 우리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겠어요. 빌어서 용서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호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말씀하신 대로 시부모가 되어줄 여자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일은 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과의 연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시모와의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논할 때 어머니를 볼 일은 없다 고 이미 말씀을 마쳤던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놀랐고 그날 유민이 너희 가족들에게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도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도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의심이 되더라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잘했던 행동들이 내게 했던 행동들 전부 거짓인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목적 때문인지 하고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내게 변한 모습이 있긴 있었거든. 또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 어머니가 날 진정으로 사랑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를 빛나게 할 장식이라고 생각이 종종 들었어. 언제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고 중요시했던 분이었으면서도 그러나 그 일이 생기고 난 후로는 어쩔 수 없이 변한 것 같았다. 없게 되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더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전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 평생 어머니와 함께 지낼 생각이 없고 또한 나를 속이고 가치관도 전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안 될까요? 저는 도저히 유민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께는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두 분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든간 포기하지 않고 용서를 빕니다. 유민이, 내가 곁에만 있어준다면 저도 만일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예요. 포한 남편을 받아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배경이나 소유물보다는 인간다운 모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서 대신으로 용서하는 남편을 따뜻하게 포용해 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을 목표로 삼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복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복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더욱이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가족과 마음을 여는 지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환이에요. 주위에 가족도 없고 마음을 열고 지낼 사람도 없는 시모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행도는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등급을 나누던 시모가 자초한 결과가 아닐까 해요. 더 이상 시호에게 악담을 하려는 생각은 없고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금처럼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곧 있을 설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